우리보다 훨씬 더 확장되어 있지요. 자, 선진국의 사례 하나 보겠습니다. 뉴욕 주지사의 사례인데, 여러분 뉴욕 주지사쯤 되면 이 파워가 얼마나 세겠습니까? 보세요. 미국이라는 건 미합중국 아닙니까? 연방정부인 거죠. 말하자면 주라는 게 우리로 따지면 거의 나라에 속하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뉴욕주는 경제력으로 따졌을 때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고, 말하자면 굳이 우리로 비유하면 대통령까지는 안 되더라도 국무총리급은 안 되겠습니까? 그죠? 어마어마한 파워의 소유자죠. 뉴욕시가 뉴욕주의 주지사니까. 자, 그 뉴욕 주지사한테 메이지리그 야구 결승전에 초대를 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이 결승전 티켓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던 건데 NBA 농구 있죠. 미국 프로농구. 그 결승전 티켓 얼마에 팔렸다? 5,몇백만 원에 팔렸다. 한창에. 유럽 축구 결승전 있잖아요. 그거 티켓 얼마에 팔린다? 역시 마찬가지로 수천만 원에 팔린다. 그것도 못 구한다. 그게 악표가 굉장히 성행하다. 이게 악표 때문에 이제 올라가는 거죠. 어쨌든 굉장히 구하기 힘들고 비싼 표예요. 자. 그 초대를 받았다. 근데 이제 초대를 한 이유도 식전 행사로 결승전이니까 그냥 뭐 게임하는 게 아니라 식전 행사로 괜찮은 세레모니도 하고 쇼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또 주지사 초대를 하는 거죠. 그랬는데 이 주지사가 마음이 한켠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즘 내가 우리 아들내미한테 좀 소원했는데 이 아들내미 오케이. 그리고 사무국한테 전화를 합니다. 야, 사무국 있잖아. 그 이왕 그 초대권 주는 거 이왕이면 그 우리 아들내미 표도 어떻게 안 될까?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파워 센 사람이 국무총리급 이상이 된 사람이 달라는데 줘야지. 그렇잖아요. 예, 뭐 그거 드려야지. 그걸 드리는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들내미가 세상에 자기 절친이랑 뭐 같이 가야 된대. 아빠 나 혼자 못 가. 친구랑 같이 가. 또 전화를 합니다. 야, 사무국 있잖아. 그 이왕 주는 거 우리 아들내미 친구 것도 어떻게 안 될까? 또 어떡하겠어요. 이렇게 파워 센 사람이 달라는데 줘야지. 자, 여러분. 요걸요 딱 잘라가지고 미국의 사례가 아니라 한국에서 우리 함양군청에서 똑같은 일이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혹은 한국 국민들 일반적 정서에서 이거를 어떻게 부정부패로 보겠습니까? 어쨌든 뭐 형식적으로 뭐예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 이거 맞잖아요, 말은. 근데 그렇게 볼 것이냐? 에이, 뭔 소리. 초대를 했는데 그 정도는 또 우리가 또 이렇게 급이 높으신 분인데 배려해 줄 수 있지. 초대권인데. 아마도 후자 쪽 아니겠습니까? 그죠? 다시 말해서 우리 사회에서는 부정부패로 보지도 않을 사건이 선진국에서는 어떻다? 부패 스캔들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됐나 보겠습니다. 자, 메이지리그 사무국 일원 중에 한 명이 이건 어쨌든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한 거니까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공익 제보를 해야겠다. 그리고 한 다음에 이 나라가 그나마 그래도 이 표현의 자유가 강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수정헌법에 팍 박혀있죠, 표현의 자유. 자, 언론에다가 이걸 흘려버렸어요. 그게 뭐 언론이 데스크필 했겠죠. 그리고 한 다음에 이제 그 신문을 시민들이 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이씨, 이렇게 비싼 우아기 있던 표를, 야, 이씨, 너네 아는 친구가 주지사냐, 이씨. 정식 초대장을, 초대 멤버에도 없는 사람이 왜 그렇게 가냐. 당연히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 그리고 막 여론이 들끓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냐? 그 집행이 중요합니다. 여기 물음 붙여져 있는데요. 그 당시 우리나라 돈으로 7,100여만 원의 벌금을 납부합니다. 이게 또 실제 집행 얘기예요. 자, 다시 이걸 딱 잘라서 다시 우리 얘기로 환상해봐요. 자, 우리나라에서 똑같은 일이 있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정부패로 보지도 않을 거다라는 거죠. 만약에 매우 양심적인 어떤 공무원이 이걸 부정부패로 봤다 쳐요. 그러면 부정부패로 봤으니까 당연히 이건 용기 있게 공익 제보를 한다. 하겠습니까, 여러분? 알겠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부터 공익신고자 관련한 보호 법률이 훨씬 더 확대 강화된 채로 개정되었어요. 자, 그 말을 방어적으로 해석하면 뭔 뜻이에요? 공익신고자 관련한 보호 법률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말하자면 공익신고자가 오히려 왕따당하고 부정부패,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는 전출 나가기도 하고 잘리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익신고를 쉽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렇게 파워가 센 사람인데 쉽게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100번을 양보해서 너무나 양심적이고 용기도 어마어마한 사람이 있다 쳐요. 그럼 그 사람이 공익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결론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7,100여만 원의 벌금? 이런 결론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도 국민권익위원회 청년강사니까 나름 이 부정부패 보고서를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제가 봤던 그 수많은 보고서 중에서 이 정도 사건으로 7천만 원 벌금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여러분 7천만 원 벌금이란 말, 이 말은 징역형으로 굳이 말하면 징역 7년짜리. 여러분 그렇게
우리 같았으면 그냥 구두 경고하거나 혹은 뭐 경위서 받거나 내지는 뭐 아무리 말아봐야 주의 조치 정도 쉽게 얘기하면 아주 강력한 제재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결론은 뭐겠습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부정부패로 인식도 안 되고 그리고 공익신고를 통해서 그걸 교정하기 위한 노력도 없고 또 강력한 제재를 가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제재도 가하고 있더라. 결론적으로 우리도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돈만 잘 든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청년 문제, 부정부패 문제도 지금도 훨씬 더 높은 잣대, 강화된 잣대, 확대된 그런 잣대로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청년 문제에 대해서 좀 인식을